요 책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이프 회원수첩이 참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우측 아래 보면은 2017년 1월 발행본을 최신 발행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서울에 계신 사님께서 이 세미나 전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신규 가입을 한 회원께는 그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회원수첩과 함께 이렇게 웰컴 카드하고 회원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증으로 뭐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나 결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 수첩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사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치 및 절차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좀 쉽게 풀자면은 우리 폴라이프 리서치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께서 앞으로 일을 치러나갈 방향과 계획 그리고 순서나 방법을 총망라한 조그마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렵게 무슨 법이다, 규정이다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책자로 정해놓고 폴라이프 회원으로 등록하시는 순간 이 내용을 같이 준수하자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래쪽에 2017년 현재 아마 2016년 8월 버전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2017년 1월 발행본이 저희 서울이나 부산 매장에서 무상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꼭 확인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회사 소개 책자도 있고요. 비즈니스 가이드북인 나눔도 있는데 이것은 폴라이프의 회사 소개부터 회원 등록, 주문, 라이프 리워드 플랜, 여행 프로모션, 보상 플랜, 그 다음에 방침 및 절차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서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면 쉽게 꺼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1조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회원 수첩이 얇긴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을 제가 오늘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요. 이 안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또는 기존 회원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분들만 저희가 추출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각 회원은 방치 및 절차를 읽고 정확히 이해하고 활동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자 전부를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쭉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회원 등록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혹시 단어 뜻 아세요? 어려워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 등의 의미를 뜻하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등록계약서를 서명 날인한 후에 폴라이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등록계약서를 받는 이유는 직접 판매 협회사들은 등록계약서를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휴대폰 계약하시거나 자동차 사실 때 계약서 다 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독립 사업자로서 폴라이프와 1대1 계약을 맺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 자필 서명에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팩스는 한국 법령상 원본으로 인정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약속 그리고 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계약서 원본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외국인 요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에서 정하는 비자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하실 때는 미리 저희 고객지원부에 전화 주셔서 그 분의 비자 타입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회원으로 가입 가능한지 도매 고객으로 가입 가능한지 아예 가입이 불가한지를 저희가 먼저 상담 드린 이후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은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해당 공무원들이세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영리적인 제2의 이윤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옛날에 그러죠. 국가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이 공무원들이 세무신고나 기타 등등에 밝혀졌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미리 하실 때 공무원 등에 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랑 상의하시거나 그 가족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별도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이 어느 회사나 기본적인 법입니다. 요즘에 그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김재동 씨가 많이 언급하는 게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뭐 2조 이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당사의 공식 문서에 기록된 마케팅 및 리워드 플랜의 약관을 준수해야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제품이 됐던 보상 플랜이 됐던 회사 소개가 됐던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많은 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과장 광고인데요. 가장 쉬운 부분은 저희 폴라이프 코리아 co.kr에 있는 정보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 정확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필 받은 내용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장 확실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라이프를 회원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갖지 않습니다. 뭐 얼마를 구매해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당사의 공식 상품 외에 타상품 구매나 상품 대금을 개인이나 단체에 지불해야만 당사의 마케팅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부분입니다. 뭐 참 내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례하고 현혹적이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모든 행위와 관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뭐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이 가장 도리적인 부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텐데 말도 안 되는 뭐 수익을 보장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질병 치료를 얘기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비전을 얘기한다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제 3조 2항 광고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온라인 그 규정이 본사를 시작해서 24개 지사에 좀 강화가 됐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실 때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법령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뭐 지당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거의 한 4페이지 이상 할애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제가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본인의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개인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본인께서 올린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은 모든 소셜미디어 게시물, 소셜미디어라면은 많이 쓰시는 밴드도 있을 수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가 있을 텐데요. 자신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고 본인 스스로가 폴라이프의 직원이나 폴라이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독립 사업자임을 밝히셔야 돼요. 제일 많이 이제 혼선 갖고 계시는 게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하시면서 어느 내용도 독립 사업자임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사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가 공식 사이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블로그나 사이트의 소유주도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 회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블로그, 인스타, 뭐 개인 홈페이지, 쇼핑몰 모두가 앞페이지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본 사이트는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임을 밝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의 부분이 있습니다. 폴라이프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지적재산권인데요. 제3자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사들을 저희가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룹 내 뭐 의사 강사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인 강사라도 강사분들의 동영상이나 녹음을 많이 하십니다. 녹화나 녹음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 그 강사의 동의 없이 올리시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회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 파트너일지라도 이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됨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룹이나 개인 유튜브, SNS에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생활, 저희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다 보니까 회원 당사자인 개인 외에 사람들의 이름이나 명의, 초상권을 사용하시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기존의 회원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셨을 때는 무조건 본사로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안 바꾸실 경우에 택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드릴 때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만 명의 폴라이프 코리아 회원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셨다 그러면은 저희 본사 고객지원부로 지체 없이 전화하셔서 배송지 주소나 각종 정보 바뀌었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라이프는 두 가지 배우자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부부가 하나의 공동 계좌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우자를 직접 추천해서 직대 배치하는 그 행태로도 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 디스트리뷰터 추가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파트너십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본인이 키운 그룹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의 등록이 불가되어 있고요. 직계 그 존속 외에는 배우자 등록, 공동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우자 같이 사업을 하시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본인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아내 되는 사람이 다른 데서 활동을 하다가 넘어왔어요. 근데 6개월 규정이 안 지켜졌다, 12개월 규정이 안 지켜졌다, 그럼 불법 등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는 단 한 번도 폴라이프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등록돼 계셨다면은 비활동 기간을 넘기셔야지 부부 공동 등록 된다는 점도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천 후원인을 이제 잘못 기입해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빨간 줄에 있습니다. 본인의 추천인 후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끼리 시쳇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안에서는 이거는 창업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부분이다. 네. 많이 개선된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국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정서상 스필오버, 본인의 사람인데 파트너를 도움 주기 위해서 2대나 3대 내려주는 행위가 있었는데 폴라이프는 과거 한 5, 6년 전부터 사업의 탄탄한 구조 확장을 위해서 본인의 추천인은 본인의 후원으로 1대에 배치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천인 후원인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날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시면 되고요. 단 최초 등록하고요. 10일 이내에 사람이 쓰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3이랑 0인데 0이랑 3으로 바꿔 쓴다든지 그 부분에 한해서만 10일 이내에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등록된 추천 후원인, 바뀔 추천 후원인, 요청하는 신규 회원의 3자 동의를 모두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후에 저희가 변경을 해드리고요. 고의로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추천인 후원인을 본인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예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추천인은 내 직대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리걸 건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을 마지막으로 8월부터 프레지덴셜 다이먼드 이상 상위 직급자분들은 비활동 기간을 12개월로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홍보에서 나왔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상세하게 좀 내려가는데요. 허위 과외 광고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공한 내용 그대로 하시고 본인의 스토리만 붙이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국가에서 가장 이제 위험하게 보는 게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거나 특정한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권유하거나 처방을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대 광고로 인한 발생은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월 초에 저희 세일즈 마케팅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있습니다. 법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모든 포털 사이트, 최대한 많은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사가 지양하는 단어나 키워드가 있을 경우 해당 분들에게 경고 레터가 나가고요. 만약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회원 자격을 심할 경우에 그 폐지하는 수순까지 밟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A라는 회원께서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에 과대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만약에 식약처나 아니면 해당 그 관공서 이제 보건부겠죠.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회원분들과 회사가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양벌 규정에 대한 이제 예외 사례가 생기는데요. 저희 폴라이프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회사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개인 회원분에게 있기 때문에 과대 과장 광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도 갖다가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고요. 저희가 사전 광고 심의피를 모두 득한 광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상충.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사 회원을 타사로 가입 유인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폴라이프 리서치뿐만 아니라 모든 직접 판매 협회사가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저희가 되는 부분인데요. 당사의 회원이나 고객을 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기회에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폴라이프 회원들과의 회합에서는 당사에 관련된 모험이나 세미나 외에 다른 상품이나 사업 기회 서비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폴라이프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시면은 방침 및 위반 그 신고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보셨을 때는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인데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는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주변에 있을 때는 반드시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 고객지원부로 제보를 해주셔야지 폴라이프 기존 회원분들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항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요. 사람인지라 사람이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경우에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고 차명을 이용해서 후원을 하거나 후원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난 모르겠지. 근데 저희가 시스템 몇 번 치면은 차명인지 아닌지 거의 다 잡아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기존의 조직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하고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폴라이프 리서치 회원으로 영구적으로 회원 가입이 안 되게끔 제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다시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쉬고 다시 폴라이프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한국지사에 있는 직원으로서 가슴이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저희 한국지사의 직원들이 있는 이유는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게끔 도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60일이 지난 문제건에 대해서는 본사에 요청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수당, 보너스, 다운라인 활동 또는 이따 나올 택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진 기간이 넘었을 때 이 일을 제기했을 때는 모든 귀책 사유를 회원에게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수당 나오는 날인데 그걸 2달 동안 안 받다.
이 말인즉슨 본인께 귀책 사유가 있는 거고요. 제품이 왔는데 2달이 넘게 뜯질 않았다. 그 다음에 뭔가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 역시 저희 폴라이프가 내세우는 규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오시면은 잘 돼 있는지, 어제 파트너가 등록되었으면은 온라인 들어가서, 또는 온라인이 힘드시면 전화해서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립계약자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폴라이프 리서치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폴라이프와 대등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시간, 업무의 강도는 본인들 스스로 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회사로 많이 전화가 왔어요. 뭐 홍길동이란 직원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시스템 뒤지면 저희 회원분으로 계세요. 그럼 어디세요? 그러면 카드사인데 카드 발급한다고 회사에 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이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제품, 특히 요즘에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약처 정식 통관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왔을 때는 그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유통하셔서도 안 되고요. 한국 라벨이 있는 제품을 타국가에 가서 판매하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작년부터 폴라이프 리서치의 이제 새로운 규정인데요. 해외로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에 출장을 간다거나 장기간 체류, 가족이 있어서 가신다거나 해외 국가를 나가실 때는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으시면은 체류 기간에 한해서 한 달 동안 해당 국가에서 200LP씩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안 하시고 해외 나가시면은 구매 자체가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폴라이프 코리아의 회원인데요. 미국에 있는 제 가족을 만나러 2달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주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미국에서 제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로 출발하시는 항공 그 티켓과 여권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본사 고객 지원팀에 이용택이라는 회원이 언제부터 체류할 예정이니 이분이 계시는 동안 매달 200LP까지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시면은 거기서 주문 못 하세요. 네, 한국지사에. 네, 맞습니다. 네. 남는 제품 드시다가 오시는 건 상관없으실 거예요. 네, 대신에 그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했을 때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폴라이프 회원분들은 방침 및 절차도 준수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정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저희가 봐도 막 눈이 빠져요. 거기 가면은 방문 판매도 있고요. 저희 같이 다단계 판매업도 있고 후원 방판도 있고 전화 권유 판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뭔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점은 저희 본사로 지체 없이 전화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폴라이프의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어느 회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회사라면 마찬가지일 텐데 회원분들은 하나의 회원 계좌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회원 계좌를 갖고 계셨는데 이민을 가신대요. 미국 가서 하나를 더 내시겠대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민을 가실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간 그 협조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그 국가로 옮겨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각 해당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등록계약서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보통 아이디 카드들이 필요하고요. 또 텍스를 낸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지사를 통해서 협조 받으시면은 한 30일에서 한 60일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 회원 자격을 이관해 드려요. 가신다고 영영 또 그 나라가 국가가 되는 것이냐, 역이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한국 법령에 맞춰서 한국 쪽으로 트랜스퍼 해드리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원 배우자가 어떤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회원에게 제재 및 징계 조치가 가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랑 제 아내가 공동 등록하는데 저는 몰랐으나 제 아내가 폴라이프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하면은 공동으로 등록된 두 분에게 그 규정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틀 안에서 사업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조금 뭐 저희 폴라이프에서는 많이 뭐 그 발견되는 사례는 아닌데 재포장입니다. 재포장 또는 상표 재부착 이런 경우에요. 회사의 제품을 사서 제품 라벨상에 뭔가를 훼손하거나 본인의 뭐 명함 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라벨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들이 보시는 라벨은 미국에서 찍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법률이에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놓고 심지어 법에서 그 폰트 사이즈는 9에서 10으로 하라 이런 법령까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판매 보조용품으로 스티커를 팝니다. 뚜껑에 붙일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섭취 방법이나 제품명을 좀 크게 쓰시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약사법에 있죠. 그 소분 판매에 대한 부분. 건강기능식품은 뭐 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은 소분 조제해서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된 제품 그대로 판매를 하시고 대신에 섭취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항이 조금 개인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실예가 있어서 할게요. 제가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떤 분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뭐 교회가 됐던 아닌 문화적인 부분이 됐건, 그래서 폴라이프를 알게 돼서 이분이랑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 아래로. 근데 30년 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을 만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내 그 대쪽 같은 중마고였던 여고 동창생이 폴라이프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내 친구랑 할까? 그래서 분쟁의 시비가 겪는 경우가 있는데 폴라이프는 이유를 막론하고 두 회원이 같은 회원이나 고객의 추천이라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처음으로 등록 계약서를 가끔 이러세요. 내가 안 줬어요 그러지만 개인정보를 줬다는 말인즉슨 회원가입의 여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등록한 그 등록계약서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폴라이프의 규정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5천만 인구에 좁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계약자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하게 이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또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게 돼요.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 이거 잠재 가치를 따져서 몇 억에 살래? 되지만 한국에서는 양도 양수가 불가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회원십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사망에 따른 상속 외에는 대한민국 법령상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회원 사망으로 인한 양도. 합법적인 법률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제 연로하신 분들께서 뭐 종종 있는 사례인데 그 회사가 뭐 그거에 맞춰서 드리는데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의 자필 공증 서류까지 저희는 다 받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강의에서 어떤 사업자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는데 폴라이프의 사업은 3대까지 상속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 어느 회사는 그렇게 제한을 둔다는데 폴라이프 리서치가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대수에 상관없이 계속 양도가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속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예, 직접 판매로 유통을 갖고 가는 회사입니다. 그 비즈니스 롤 모델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되고요. 당사의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들이 변경되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누군가의 스폰서 추천인이시죠. 지속적인 교육의 의무, 의사소통의 의무, 그리고 여기는 판매로 되어 있는데 제품과 기회 전달의 의무를 갖고 계세요. 폴라이프의 회원으로서. 저에게 이제 의무를 말한다면 저희는 폴라이프 회원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필드에서 보다 좋은 제품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마 의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 회원분들이 오시면은 여러 가지 교육, 뭐 그룹 내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이걸 받았는지 물어보시고 한 번 정도 꼭 읽어봐라 라고 하시는 것도 기존 추천 스폰서분들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비난 행위 방지 부분인데요. 폴라이프는 언제나 여기 써 있습니다. 건설적인 정보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회원들 사이에서 누구를 비하하거나 회사의 보상 플랜이나 제품을 험담하는 부정적인 비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께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사에 대한 제안 사항은 언제든지 서면이나 유선으로 저희 폴라이프 고객지원부나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드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등록 신청인,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에게 최신의 마케팅 및 라이프 리워드 플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보여는 드리지만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쓴다는 것이 누군가가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인데, 폴라이프 자료실 방침 및 절차 위반 신고서 양식에 가셔서 행여나 잘못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세일즈 마케팅 부서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규정에 맞게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조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현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예전에 그 문의가 많이 왔어요. 어느 온라인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1,000원을 싸게 팝니다. 회사가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공정거래 법률상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 담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과거에 정유사들 담합, LG 정유에서 얼마 올리면 옆에 SK에서 올리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담합입니다. 가격 담합. 회사는 회원들의 가격 정책에 권장 소비자 가격 말 그대로 권장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차 범위를 갖고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대신에 필드에 계신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 가격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많은 큰 회사들이 덤핑 제품이 나와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는, 그리고 폴라이프 전 세계 지사는 다행히도 반품되는 제품들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재고로 쌓이지 않고 유통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그룹 자체적으로, 나아가서는 폴라이프 전체 회원분들이 정화 작용을 해서 그 시장 질서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매 영수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장님들? 제가 아마 작년에 강의한 이 영상을 리와인드 해보면은 있습니다. 소매 영수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소비자 분쟁을 겪어보신 사람들 계실 겁니다.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말도 안 되게 다 먹고 두 알 남겨놓고 나 반품해 주세요. 나랑 안 맞아. 이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 판매되는데 회원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뭐 한국을 떠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회사가 그거에 대한 2차 반품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1차는 판매하신 우리 회원분들인데, 근데 대부분 소매 영수증을 안 주셔서 시시비비 가리기가 힘들어요.
매장에서 50부에 2,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판매하실 때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을 하십시오. 이 영수증 안에는 모든 정보, 그 법령의 핵심을 넣어놨어요. 왜 보험 가입해 보셨죠? 하면은 보험 설계사들이 막 읊습니다. 하고 사인하세요. 근데 읽는 사람 별로 없는데 소매영수증은 아주 기초되지만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반품에 대한 규정, 당신의 귀책 사유는 여기까지다. 이게 있으면은 아까 그런 겁니다. 한두 알 먹고 2달 뒤에 반품하러 온대요. 소매영수증 보여주시면 돼요. 당신 여기 다 읽고 동의하고 사인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소매영수증의 첫 번째 요인은 우리 기존에 필드에 계신 사장님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꼭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을 첫 번째로 막고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매영수증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소비자 분쟁이 있었을 때 폴라이프에서 사장님 그러면은 소매영수증 제출하세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규정을 지키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영수증 사용하시는 거 회원 간의 거래가 아닌 소비자 거래할 때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 부분인데요. 뭐 요거는 뭐 아주 상식적입니다. 제품이 만약에 하부에서 반품되거나 본인 제품에서 반품이 되면은 사장님들의 다음 보너스에서 차감돼서 그 부분이 회사에 보존이 되고 차액 부분만 보너스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반품하는데 왜 공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폴라이프의 규정이 아니고요. 직접 판매, 협회사, 유수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방문 판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규정입니다. 한 달 이내는 상관이 없지만 한 달 넘어 2개월 미만에 제품이 저희한테 반품될 경우에는 총 그 제품가의 5%를 공제하고 반품하게 되어 있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는 7%가 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반품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매영수증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소비자 상대하실 때는 소매영수증 주시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형광펜 갖고 다니시면서 또는 빨간 펜으로 써주세요. 밑줄 그어주시고 동의 받으셔서 소비자 한부, 우리 사장님들 한부 보관하시는 게 건전한 그리고 안전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 있습니다. 소매영수증 사본을 소매고객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매고객의 반품의 1차 책임은 제품을 판매한 회원분들에게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회사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자분하고 회원분하고 실갱이가 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회사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소보원에 갈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요즘 소비자분들 무섭습니다. 소보원에 가면은 중재까지인데 어떤 분들 그냥 경찰서나 해당 보건 이 시청이나 구청에 갑니다. 그럼 그쪽 공무원들은 그 접수가 된 이상 무조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가 되면 무조건 검찰 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매영수증 한부가 사장님들의 그 더 나아가서는 폴라이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뭐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운전을 처음 배웠어요. 특히 또 이 전 정권에서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따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초보 운전자가 지하철 계단을 주차장 입구인 줄 알고 내려가다가 걸려갖고 소방관 아저씨 4명이서 막 밀어서 꺼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이프의 부분에서는 징계 부분이 지금 단계별로 있습니다. 가장 이제 아랫단계는 저희가 그 서면을 통해서 경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매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수당을 보류하거나 수당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마지막 부분은 회원 자격 상실, 그리고
향후 폴라이프 등록 영구 제명 박탈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회원이 당사와 관련하여 타 회원의 관행이나 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이를 회사의 고객 지원부로 서면 제출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은 회원과 회원인데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은 쉽게 대화도 풀릴 게 더 크나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재판부가 사법부가 있는 이유는 불공정한 부분을 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있는 것처럼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가 있는 것은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대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실에 있는 그 양식을 통해서 회사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회사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항상 설명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업계에 15년 이상 있으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학교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다시 돌아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발자국 떨어지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가고 하는데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 건이 이해하려기 전에 감정적인 대처에서 나오거나 정확하게 규정 및 방침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해, 존중, 배려 그리고 충분한 사전 그룹 내 그 방침 및 절차 교육이 있다면은 이 책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자, 제품의 주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수당이나 이 부분은 60일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품 30일 이내에 배달 오류나 상품 결함을 통보하지 않을 시 이를 정정한 회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어제 주문해 놓고 오늘이 2월 19일이라고 어제 칠게요. 3월 20일 날 내 택배가 안 왔나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야 어떻게 한 달 동안 택배를 확인 안 할 수 있어가 이 규정 및 방침의 기본에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면은 2, 3일 이내에 저희가 대부분 발송이 됩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있죠. 뭐 이렇게 폭설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땅이 좁기 때문에 2, 3일 안에 배송이 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됐다 했을 때는 바로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은 담당 부서에서 그 택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좀 이따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 말씀드릴 텐데 정이 많다 보니까 야 급하면 내 카드로 해. 너 카드 좀 빌려줘. 사장님들 카드는 사장님들 주민등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주민등록번호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젊은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이미 10년 전에 털려갖고 중국 애들이 제 주민번호 50원, 10원에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신용카드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실제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명은 예전에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당해서 누가 이 CCTV 없는 거기서 몇백만 원 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법이 더 허술해가지고 그 직원이 고스란히 몇백만 원 카드사에 물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걸 복제하거나 하실 폴라이프의 가족분들은 없겠지만 본인 카드 함부로 또는 타인의 카드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아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십은 저희가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 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한도의 문제나 아니면은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당사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닥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라이프의 회원이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에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LP가 없는 6개월 이상, PD는 12개월 이상이었을 때 자동으로 사전 통지 없이 폴라이프는 회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왜 사전 통지가 없느냐? 이미
등록하실 때 회원 등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요. 이거를 준수하겠다고 회사와 약조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얘기 안 드리고요. 강제 해지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 규정 위반을 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또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됐을 때 회사는 강제로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탈퇴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풀라이프 사업을 또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자발적 탈퇴, 이런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한 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과 탈퇴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의 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워낙 인구가 많아지고 예전 같으면은 범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데 보이스피싱 한국에서 하는 경우가 없죠. 이미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전 세계가 글로벌 크리미널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법 강화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법령이 더 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들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온라인이나 그 등록계약서에다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시고 사인하셨죠. 3월 1일부터 폴라이프는 신규 회원들의 주민등록 뒷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네, 수집할 수 없어요. 근데 법이 재밌는 게 이쪽 법에서는 수집할 수 없는데요. 사장님들 수당이 발생되시죠. 그러면 저희는 수당 발생된 다음 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신고해서 국세청에 사장님들의 소득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득 신고가 들어가려면 주민번호 뒷번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모으는데 사장님들이 향후에 이제 수당이 발생되면은 사장님들께서 저희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네,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매장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등록 뒷번호 매직으로 지우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더 이상 주민번호를 사장님들 것을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시스템상에는. 근데 수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많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서 수집은 못 하는데 수당이 발생되면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또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수당이 발생되는 시점에 한번 제출하시면은요. 수당 받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회사가 보관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매달 발생되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네, 안 됩니다. 저희가 아예 요구를 안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등록계약서 양식이 바뀔 거고요.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 뒷번호 넣는 란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반드시,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많이 안 쓰시는데 신규 회원분들 오시면은 반드시 온라인 접속해서 네 주민등록번호 넣어. 그러니까 수당이 발생되면 어떤 프로세스냐면요. 회사에서 문자가 나갈 겁니다. 사장님 수당 발생됐기 때문에 몇 시간 이내에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빨리 나가는 뭐 추천인 보너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나가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달 나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요. 회사가 저희 회사의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공무원이 되지 말자입니다. 사장님들 사업에 최대한 편의를 받으려야 되는데 법령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회사가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과 저희가 같이 지켜내야 될 법률이고요. 이게 좀 변경되는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또 개인정보를 위한 부분이니까 오토십 신청을 현재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내셨어요. 근데 이것은 PCI DSS라고 이거는 전 세계 신용카드 관련된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규약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전화주문 때 빼고 전화주문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등록계약서에는 오토십 신청도 없습니다. 온라인 등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 정보를
저희 직원들이 서면으로 여기 지류라고 되는데 어떠한 종이 형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로 먼저 도움을 청하세요. 아니 그 현재는 온라인인데 저희가 최대한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재 본사랑 끊임없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좀 약간 미래 일인데 제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원 탈퇴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쉽게 탈퇴가 아니라 등록하실 때 본인 인증 거치듯이 회원 탈퇴도 본인 인증 절차가 붙는 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라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이제 필드에 되면은 좀 혼선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요거는 이제 온라인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필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처음에 많이 혼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 개별적으로 해결하시지 말고 저희 고객지원부 또는 매장, 세일즈 마케팅 부서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도에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폴라이프 리서치도 법규를 준수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또 나아가서는 24개 지사의 모든 회원분들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 많은 분들 강의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 함께 동참하셔서 폴라이프가 이 시장에서 가장 올바르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